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그 좀 뭐 날도 좀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식곤증을 이기면서 마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66쪽 펴시면 되고요. 66쪽. 방금 전에 봤을 때 우리 이를테면 이제 보편 양화사 같은 경우는 조건문으로 표현했었고요. 존재 양화사 같은 경우는 연언으로 표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쭉 듣다 보니까 그러려니 싶기는 한데 좀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66쪽에 보시면 수로논리 문장의 기후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죠. 이를테면은 일단 이렇게 기후화한 거 말고요. 여기서 어떤 한국인들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눈에 띄는 건 뭐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연언으로 표시를 했다는 건데 요건 일단 둘째 문제로 생각하고요. 요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한국인들은 기독교인이다가 말하는 바가 뭘까요? 요 흰색이 한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요 문장 자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뜻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범주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문장에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건 한국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 범주나 이 범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이 범주를 표시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뭐인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인 거니까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and, 연언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어떤 한국인은 그랬으니까 보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죠. 그래서 존재 쓰고 나서 한국인이면서 기독교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죠. 선생님 이거 일단 벤다이어그램으로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냥 이것을 이렇게 조건으로 표시해주면 안 되나요? 왜 조건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하게 되면 이것의 의미가 뭐가 될까요? 이를테면 이게 이제 똑같이 한국인,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이라면 뭐예요? 모두 뭡니까? 한국인이라면 기독교인인 사람이 뭡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것들을 전제로 활용할 때는 전제는 예외 없이 항상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돼야 되죠. 그럼 보세요. 여기를 일단 한국인의 범주가 여기서 크게 두 군데로 나타나죠. 여기도 있고요. 어디로 있어요? 여기도 있네요. X1, X2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인의 범주가 있는데 이렇게 기호화를 하게 되면 한국인의 범주가 X2에 있을 때는 전건도 뭐가 돼요? 참이 되고 후건 CX 기독교인이 나도 뭐가 돼요? 참이 돼요. 근데 어떤 한국인이라면 이라는 범주가 X1에 있다면 그죠? X1에 있다면 어떤 한국인이라면 이라는 것은 뭐가 되죠? 참인데 근데 X1은 기독교인의 범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CX가 뭐가 돼요? F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거짓이면은 전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를 조건문으로 나타내면 그죠? 이 문장을 이런 식의 기호화했을 때 조건문으로 나타내면 어떤 한국인이 X1에 있을 때는 이 전제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거짓이 되기 때문에 전제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해를 하라는 거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를테면 어떤 한국인들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존재 양화사 같은 경우는 자 뭐로 나타내야 된다? 조건문이 아니라 뭐로 나타낸다? 연언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존재 양화사 같은 경우는 조건문이 아니라 뭐로 나타내야 된다? 연언으로 나타내야 된다. 조건문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의 범주가 X1에 있을 때는 어떤 한국인은 되지만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핵심은 존재 양화사는 뭐로 나타낸다? 연언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앞에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4개 기호화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2번과 4번을 조건문이 아니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연언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죠?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7쪽에 보시면 이제는 반대로 보편 양화사는 왜 또 조건문으로 나타내는가? 그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보세요. 자, 지금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뭐다?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범주를 좀 정돈해 보죠. 우리 사실은 이 X가 사람 말고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사람인 존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죽는 존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원은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아닌 존재겠죠. 그죠? 뭐 사람이면서 뭐 동시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빨간색은요. 사람 외의 존재들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 외의 존재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표시해 볼게요. 사람, 그 다음에 죽는 존재, 그 다음에 사람 외의 다른 존재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요거 해보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의 범주에 속한다면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죽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범주에 속한다면 다 어디에? 죽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요. 그죠? 보편 사람 PX이면 죽는다. 뭐 DX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를 들겠죠. 이거 선생님 이렇게 나타내면 안 돼요? 사람이면서 모든 존재가 사람이면서 죽는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우리 지금 빨간색 원도 어떤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죠? 죽는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게 있죠. 어디예요? 여기네. 그죠? 이 범주는 뭐가 아니면서 사람이 아니면서 뭐 하는 존재예요? 죽는 존재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모든 X에 대해서 그 X는 뭐이면서 사람이면서 죽는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그 X는 사람이면서 죽는다가 돼버리는 건데, 근데 이것도 전제로 활용하려면 항상 참이 돼야겠죠. 하지만 X의 범주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 있다면 사람이면서 죽는다는 참이 돼요? 거짓이 돼요? 거짓이 되네. 왜? 여기 있는 존재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F가 돼버리네요. 죽는 건 맞는데, 그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언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전제 역시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거짓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언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연언으로 표시하면 모든 X가 사람이면서 죽는다는 건데, X가 여기 있다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제 자체가 사람이다 거짓, 죽는다가 참해서 연언이니까 하나만 거짓이어도 전체가 뭐가 돼요? 거짓이 되니까 이거는 전제로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보편 양화사는 뭐로 나타낸다? 조건문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존재 양화사는 연언, 그 다음에 보편 양화사는 뭐로? 그죠? 조건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잡아 두시고요. 물론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인 거 보고 나서 쉬운 방법들로 접근한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뭐 욕심내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9급 하다가 또 지방직 7급이나 국가직 7급 욕심 나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죠? 욕심내면, 근데 욕심냈을 때 그쪽은 이제 지방직도 곧 피셋 체제로 넘어가죠. 피셋 체제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언어 논리 부분의 논리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살짝만 과장을 하면 5급에 나오는 언어 논리 문제도 우리가 배운 개념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물론 이제 시간 싸움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 좀 잘 다져주시면 나중에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68쪽 한번 넘어가서 보죠. 이 연습 문제는 지금 싹 다 해볼 거거든요. 싹 다 해볼 건데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니니까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지금 채워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기호, 화까지 잡아드렸거든요. 이제 이유를 납득했으니까 지금 바로 해보죠. 얘는.
됐나요? 예, 뭐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릴 건 아니죠.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지금 이거 같은 의미지만은 한국어 문장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죠? 1번 한번 보시면 자연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자연을 좋아하면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보편이에요, 존재예요? 존재죠, 존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기호화할 때 뭡니까? 존재. 그죠? 쓰고 그 다음에 존재니까 이거는 연언이에요, 조건이에요? 연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nx and 뭐? 그렇죠. 요거 a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nx이면서 ax, 즉 nx이면서 ax인 사람이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면서 예술도 좋아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봐야 되죠. 국어 또는 뭡니까? 영어를 좋아한다. 여기서 또는이라고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되죠? 선언이 돼야 되죠. 그죠? 선언. 그래서 이게 내용을 봐야 되죠. 존재라고 해서 무조건 연언으로 쓰는 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건 뭐예요? 어떤 한국인들은 기독교인이자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니까 이제 조건이 아니라 연언으로 나타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는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어 또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국어 또는 영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보편입니까? 존재입니까? 당연히 일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존재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존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kx 또는 뭡니까? 예, e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표현하는 거. 일단은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일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언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3번은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죠? 일단 어디까지 묶이는 거죠? 어디까지 모든 개가 뭐? 검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개가 검다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모든 개가 검다는 어떻게 나타내요? 그죠? 보편. 뭡니까? bx이면 뭐예요? bx. 일단 요거 전체. 모든 개가 검다까지 한 다음에 이 전체를 뭐 해주는 거예요? 부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개가 뭡니까? 검은 것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모든 개가 검지는 않다. 그죠? 개가 검지 않다가 아니라 모든 개가 검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자, 어느 개도 검지 않다가 아니라 모든 개가 검은 것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문장 논리할 때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일단 잡잖아요. 단수 문장 형태로 부정, 연언, 선언 이런 거 빼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모든 개가 검다. 그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니까 보편 dx이면 bx 이거 전체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호화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해만 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은 좀 다르죠. 보세요. 어느 고양이도 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고양이 중에서 개인 존재가 아예 없다는 거죠. 즉,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어느 고양이도 개가 아니다는 것은 모든 고양이는 뭐가 아니다? 개가 아니다. 그죠? 그죠? 고양이라면 다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존재요, 보편이에요. 보편이죠. 그죠? 어느 고양이도 개가 아니다는 것은 자, 모든 고양이가 뭐 개가 아니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실제로 문제로 나올 때 결과적으로 같은 기호로 표현되는 거지만 한국어 문장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보편 뭡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cx이면 뭐 not dx 그죠? 그죠? 고양이에 속하는 애들이라면 다 뭐가 아니다? 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느 고양이도 개가 아니다는 결국 모든 고양이가 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좀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요. 보세요. 좀 이거 기억나지 않아요?
오직 법률가 만이 판사가 될 수 있다. 우리 문장 논리 할 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거 하는 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정되는 거, 그죠? 한정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요거는 충분 조건이 돼요, 필요 조건이 돼요. 필요 조건이 됐었죠. 필요 조건.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직 18세 이상만이 그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은 투표를 하려면 몇 세 이상이어야 한다?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18세 이상인 사람만이라는 그 제한 조건이 뭐가 됐어요? 필요 조건이 됐었죠. 후건이 됐었단 말이. 그러면 이 말은 바꿔보면 오직 법률가만이 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죠? 모든 판사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법률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판사라면 그 사람은 뭐다? 법률가이다. 이것이 모든 판사에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보편이에요, 존재예요? 보편이죠. 그래서 보편. 그죠? 뭐라면? 그죠? 판사라면 JX라면 뭐이다? BX, 법률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예전에 문장 논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정이나 제한 조건만으로 충분 필요 조건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우리가 배우기는 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장 논리에서도 하나 정도 연습을 해본 거고 여기에서도 하나 정도 기호화하는 겁니다. 그죠? 더 깊이 팔 필요는 없겠죠. 자, 그다음에 6번도 바꿀 수 있네요. 모든 지식인들이 도덕적이라면, 그리고 여기에는 양의 개념이 없죠. 우리나라는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지식인들이 도덕적이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보세요. 모든 지식인들이 도덕적이다. 일단 이거 먼저 나타내야겠죠. 모든이니까 뭐예요? 보편. 그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뭡니까? KX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MX.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이 뭐라면? 도덕적이라면, 그 다음에, 그죠? 우리나라는 부패할 것이다가 뭡니까? EK니까. 그러면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not E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호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편 양화사, 어떤 식으로 존재 양화사를 써서 기호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잘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죠? 1차적으로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69쪽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장 논리 할 때도요, 기호화한 다음에 이런 것들 기호화했을 때 여러 가지 진리 조건들을 따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 69쪽에 이렇게 양화사가 포함된 문장들의 진리 조건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1번에 대체예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그죠? 보세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모든 X에 대해서 X는 뭐다? A다. 얘는 뭐예요? 어떤 X에 대해서 X는 뭐다? A다. 그러면 요 X 자리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S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의 뭐로 들어가는 거죠? 사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는 A다가 모든 X에 대해서 X는 A다나 또는 어떤 X에 대해서 X는 A다의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사례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모든 X는 A다. 근데 S는 A다. 그러면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고, 어떤 X는 A다라고 했을 때 S는 A다라는 것이 역시 어떤 X는 A다의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X 자리에 S를 넣어서 하나의 예로 만든 겁니다. 물론 굳이 S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대체예라는 개념의 영어가 S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를 그렇게 든 거죠. 이거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해서 기태도 죽는다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하나의 당의 뭐가 돼요? 사례가 되는 거죠. 대체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산다에 기태는 100세까지 살았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100세까지 산다에 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단순히 기호화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러한 개념이나 문장들을요, 단순히 기호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어렵다거나 부담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어렵다는 생각이나 부담감 가질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진리 조건, 참 거짓이 된다는, 그러면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X는 A다가 참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X 자리에
A가 들어가든 B가 들어가든 C가 들어가든 D가 들어가든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뭐가 된다는 겁니까? 참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모든 X에 대해서 AX라는 것은 AA도 참이고 AB도 참이고, 그러니까 X 자리에 A가 들어가도 참이고 B도 들어가도 참이고 C가 들어가도 참이고 해가지고요. 모든 예에 대해서 A가 성립한다는 의미죠. 그죠? 모든 것에 대해서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원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올해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착착착 설명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를 잘 해가지고, 그죠? 자,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면 뭔가 막 기호 나오면 여기부터 이제 갑자기 눈빛이 틀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말로 그냥 쉽게 바꿔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막 이러는데, 그냥 우리가 이 생각해야 돼. 기호는 편의상 일일이 한국어 문장으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기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편의를 위한 거지 개념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번 보면 이건 존재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AX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X는 뭐? A이다. 그러면 뭐예요? 모두가 아니라 A인 X가 적어도 몇 개 있다? 하나 이상은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에 X 자리에 A, B, C 여러 개가 들어갔을 때 모두 동시에 A일 필요는 없죠. 그죠? A가 되는 것이 몇 개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은 어떤 X에 대해서 AX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 이상만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예가 들어갔을 때 연언이 아니라 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선언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A를 만족하는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죠? A인 X가 있다는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존재 양화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넣어서 표현을 한다면, 그죠? 선언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증명하려면 굳이 기호화할 필요 없는 것들은 기호화하지 않아서 됩니다. 우리 왜 타당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가 어떤 논증이 타당하다는 것은 전제들이 모두 뭐일 때? 참일 때. 결론도 항상 뭐가 되면? 참이 되면, 그죠? 우리가 타당한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전제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논증은 뭡니까? 부당하죠. 상당히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양화사와 관련해서도요, 결론을 거짓으로 만드는 반대되는 예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아니라 부당한 논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왜 모든 참새는 갈색이다 라고, 그죠?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예 중에 흰색 참새가 발견되면 그건 하나의 예외, 발레가 되는 거니까 모든 참새가 갈색이라는 논증, 그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적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자, 여기까지 무난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얘가 나와 있네요. 모든 사람은 인나를 좋아한다. 따라서 기태는 인나를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사람을 여기서 X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변항. 그 다음에 인나를 그냥 뭐라고? I라고 표현한 거고, 기태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K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사람이라면 누구를 좋아해요? 인나를 좋아해요. 그러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요, 모든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태가 들어가든 영수가 들어가든, 그죠? 아니면 철이가 들어가든 철수가 들어가든 이 진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인나를 좋아한다고 했으므로 X가 사람의 범주라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걸 끌어내는데 중간에 다른 식 같은 거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사람이 인나를 좋아한다. 기태도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기태도 인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쓸 때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거지 중간 단계에 뭔가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런 거 두 번째도 한번 보죠. 전제가 이런 거예요. 기태는 인나를 좋아한다 라는 하나의 사례가 있다면 그걸 L이 좋아한다. K가 기태, I가 인나겠죠. 그러면 요게 참이라면 적어도 기태라는 한 사람은 인나를 좋아하는 거니까 모두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인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죠?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걸 두고서요, 그죠? 인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기태가 인나를 좋아하는 게 참이라면 적어도 그죠? 인나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도 자동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충분히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자연 연역법의 정의 자체가 논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서 증명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말 자체가 좀 모호한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머릿속의 과정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1차적인 단계는 식으로 나타내기는 좀 모호하거든요. 근데 자연 연역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 흐름을 따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 학자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귀찮게. 그죠? 근데 나중에 정책 판단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5급이나 7급 같은 기출문제를 보면, 논리 기출문제를 보면 정책 판단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두를 두고 나서 이 판단이 맞는가 틀린가, 어떤 최적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 피셋 얘기기는 한데 피셋 점수가 높은 사람이 업무 수행도가 높다는 상관관계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잘하고 학력이 높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업무 수행 능력도 좋다라는 게 거기 좀 상관관계가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죠. 요거는 가볍게 볼게요. 기태는 인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K, I, 좋아한다 서술어니까 대문자 L로 나타냈거든요. 기호하면 뭐가 돼요? L, K, I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기태가 인나를 좋아한다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인나를 좋아한다. 모든 X에 대해서 X가 I를 좋아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반례가 있죠? 기태 외 다른 사람이 인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사례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한 게 아니라 어떤 논증이 되는 거예요? 부당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 반례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라도 인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인나를 좋아한다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왜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우리가 그죠? 독해에서도 논리의 오류로 많이 언급하는 거죠. 한두 가지 부분적인 사례만으로 전체가 그렇다고 결론 내리는 거. 그런 거 우리가 흔히 뭐라고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그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왜? 여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 이해했으니까요. 이제 71쪽 넘어가서요. 이것도 이제 연역법으로 타당성을 증명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장 논리의 규칙에 모든이나 아니면 일부, 몇몇이라는 양적 개념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논리에서 다뤘던 규칙들은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문장 논리에 없었던 게 뭐가 있어요? 보편과 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장 논리 쭉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편과 존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문장 논리의 규칙들을 활용하려면 어떤 기호를 날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죠. 양화사를 날리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날리느냐 집어넣느냐 그런 규칙 4개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문장 논리의 규칙에서는 양적인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양적인 개념이 들어가니까 문장 논리의 규칙들을 활용하려면 이 양적인 개념을 문장 논리의 규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뭐 넣거나 빼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추가되는 규칙은 보편 영화사를 빼거나 넣거나 존재 영화사를
빼거나 넣거나 몇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어떤 식으로 넣고 빼는지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죠? 넣고 빼는지 활용을 해볼 거고요. 자, 봅시다. 이번에 그래서 네 개의 추가 추론 규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첫 번째는 뭘 제거하는 거예요? 보편 양화사를 제거하는 겁니다. 되게 쉬운 게 모든 x에 대해서 ax이면 이 자리에 어떤 사례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서 어떤 기호를 뺄 수 있어요? 보편 기호를 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에 뭐 A를 넣든 B를 넣든 T를 넣든 그죠?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하나의 사례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함께 해볼게요. 이를테면 기호하는 건 제가 교재에 써놨어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기태는 사람이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기태는 진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기호화 해보면 자, 첫 번째 전제부터 기호화 해볼게요. 그죠? 일단은 필요한 게 X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LX 그러면 X는 뭘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K는 구체적인 사례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기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뭐 붙여서 보편 붙이고 뭐이면 PX이면 진리를 사랑하니까 LX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죠? PX이면 LX이다. 양적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P이면 L이다가 아니라 PX이면 LX이다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전제의 기태가 뭐래요? 사람이래요. 그러면 PX가 X는 사람이라니까 X 자리에 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태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태는 사람이라는 뭐 PK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LK 기태도 뭘 사랑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단순하게 적용되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3번으로 바로 갈게요. 3번으로 가면 1번 전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X자리에 뭘 넣어도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K를 넣어도 성립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X자리에 A를 넣든 B를 넣든 C를 넣든 사람 누구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번 전제 활용해가지고요. X자리에 K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도 성립하는 거예요? PK이면 뭡니까? LK도 성립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제 2와 3 활용하면, 그죠? 예, 지금 요거 3번하고 2번 보면 PK면 LK가 참이고 PK가 이미 참이니까. 그러면 정권 참이니까 후권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 그죠? 기태도 진리를 사랑한다. LK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가끔 이제 제가 이런 거 하고 나서 자기가 아까 야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크법이라고 우리끼리 하는 건데 그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다른 교재에서 해설을 안 달아둔 거를 저한테 가끔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다른 책에 있는 문제인데 작년에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수험생이라기보다는 강사라는 느낌이 강한 그런 질문이죠. 보면 좀 알거든요. 이게 학생이 궁금해할 만한 건지. 그래서 또 만에 하나 정말 그 수험생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식 야매법 말고 정식 공식으로 푸는 걸 혼자서 화면 녹화로 15분짜리 찍어서 답도 달아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아마 학습 자료실에 그 Q&A 방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공식으로 푸는 거 너무나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식으로 풀어줬는데, 15분 정도 푸니까 그게 설명까지 해서 15분 정도니까 사실은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에 적용하기는 힘들죠. 그죠? 그래서 궁금하다니까 알려는 드리는데 이렇게 푸는 걸 권하진 않습니다라는 답과 함께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죠? 저 새끼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맨날 필요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가 모르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아니 걸러내는 사람은요
다 알아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똑똑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만 필요한 것들 거를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온갖 그 Q&A 방에 온갖 것들이 다 올라와요. 그 막 그 다른 교재에 있는 질문 막 캡처해서, 그죠? 그 선생 이름 안 나와 있는 캡처해서 막 올리고 뭐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근데 웃기는 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 즉 섰는데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겁니까?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증명했으니까요. 실제로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여기 2번은 숙제고요. 2번은 숙제고, 그죠? 저하고는 1번하고 3번 한번 해볼 거예요. 3번은 우리가 3단 논법이라는 형태로 되게 많이 봤던 거죠.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기호적으로 이제 논증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우선은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전제가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bx이면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cx.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얘를 1번이라고 잡죠. 1번이라고 잡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건 뭐도 참이고 BA도 참이고 뭐도 참이다? CA가 아니라 뭐예요? 2예요. C2도 참이다 라는 걸 끌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1번 전제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X자리에 뭘 넣어도 성립하고요. 구체적인 예로 그렇지. A를 넣어도 성립하고 당연히 뭐 넣어도 성립해요. 2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X자리에 A를 넣으면 그죠? 보편기호 빼도 되죠. 그죠? 어차피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당연히 A라는 것에 대해서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BA and CA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잡을 수 있죠? 어차피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X자리에 뭐를 예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2를 예로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BE and 뭐예요? CE 이렇게 되는 거고요. X자리에 똑같은 거 넣어야겠죠? X자리에 AA, 그 다음에 EE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정도까지 쓰고 나면 문장논리의 규칙으로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정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쪼개서 한번 보죠. 그럼 우리 왜 2번에서 그죠? BA and CA가 참이라는 것은 뭐도 참이고 뭐도 참이라는 거예요? BA도 참이고 CA도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BA 참이 되는 거고요. 그죠? 머릿속으로 정돈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거니까 수로 논리도 처음 하는 거니까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뭐도 참이라는 거 끌어낼 수 있어요. 각각이 참이니까 뭡니까? C2도 참이에요. 그러면 이 논증에서는요. BA도 참이고 C2도 참이니까 이거 두 개를 연원으로 결합한 것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BA, CA 각각이 참이므로 BA and C2도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엄청 복잡할 것 같았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벗겨지죠. 그죠? 이 보편 양화사가 제거가 됩니다. 물론 일일이 보편 제거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머릿속으로 자연스러운 흐름 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맨날 연역법에서 전 세계적으로 항상 많이 죽였던 사람이죠.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우리 소크라테스 형. 그죠? 맨날 다 죽이죠, 전 세계에서. 그 논리 모든 예문에서 맨날 죽이는 게 소크라테스예요. 그죠? 소크라테스를 죽이지 않고 활용한 분이 있죠. 활용하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기는 하지만.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나훈아 형님. 그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거기서 소크라테스를 3단 논법 말고, 인생의 어떤 교훈을, 죄송합니다. 그 노래 안 들어보셨어요? 제목이 테스 형이든가? 그죠? 야, 근데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러는데, 우리 예전에 극한 직업인가? 거기에 테드 창이라는 캐릭터 나오잖아요. 오정세.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창식인데 영어명을 뭐로 지었어요? 테드 창. 그죠? 원래 무슨 뭐 할 때는 성 붙이는 건데 그래서 둘이 막 놀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너 영어 이름 지을지 모르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래 나오는데 소크라테스도 이게 테스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자꾸 저는 테드 창 그 드립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그 영화의 그 장면이 거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던데. 예. 너 영어 할 줄 모르지. 이게 다
탁툭 던져주고 감독이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둘이서 그렇게 티키타카로 재밌게 주고받았다고. 예, 그래서 뭐 죽으러 오는 새끼가 발랄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다 애드립으로 진행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애드립은 저기 마동석 영화가 짱이죠. 그죠? 혼자야? 뭐 이런 거. 그죠? 그죠? 5대5로 해. 누가 5야? 뭐 이런 거. 그죠? 그게 되게, 나만 좋아하는 건가? 그래서, 5대5로 하자? 그래서, 누가 5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혼자요? 아직 솔로야. 뭐 이렇게 답하고. 그런 거 재밌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남아있어요. 1번 전제, 2번 전제, 결론 이렇게 되고요. 기호화 나와 있으니까 1번 전제부터 해보죠. 자, 모든 사람은 뭐 한다? 죽는다. 그러면 보편이에요? 존재예요? 보편이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손 좀 보시면 보편 어떻게 쓰는 겁니까? PX이면 뭐? MX.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X 자리에 사례로 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S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PS. 서술어는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쪽에라는 항은 소문자로 썼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소크라테스 죽는다 그러면 X는 죽는다. X에 뭐 넣으면 돼요? S. 소크라테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M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당연히 이제 이게 얼마나 쉽게 기호화해서 풀 수 있는 건지 보세요. 1번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에 뭘 넣어도 성립하는 거예요? S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편기호 벗기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뭐 넣을 수 있어요? S 넣으면 PS이면 당연히 뭐도 참이 되는 거예요? MS도 참이 되는 거고. 끝나가요 벌써. 근데 이미 3번과 2번에서 PS이면 MS도 참인데 뭐가 참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PS가 참, 정권이 참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조건기호 제고에서 후건 뭐도 참이 되는 거예요? MS도 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근했었던 이 3단 문법이 이렇게 수로 논리, 그죠? 연역법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되게 속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다고 하세요, 빨리. 이런 거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죠? 예,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일단 존재 양화사, 뭐 보편 양화했을 때 도입하고 제거하는 것들을 논증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거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숨 좀 돌렸다가 나머지 것들도 차곡차곡 볼 거고요. 거기 72쪽의 숙제는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이거는 혼자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쉬죠. 네. 이거 오늘따라 내가 더 재밌네, 갑자기.